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중국에서 다시 홍위병들이 위세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야만의 시대로 퇴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파, 우리는 이것을 문파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번에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문파들이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파가 어떤 짓을 하는가? SNS에서 ID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폭력을 자행합니다. 그것도 낱낱의 ID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파라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짓들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욕을 나타내는 숫자, 그런 숫자의 돈을 송금하고 결국 문재인 사진을 앞세우고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집단 속에 숨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그들에게 익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겁한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햇볕 아래 나오면은 그냥 죽어버리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씨는 문파의 위법 행위를 오히려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일입니다. 문파가 이렇게 악성 댓글로 공격을 해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문재인 씨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악성 댓글을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 행위인데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그것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약간의 일탈이 아닌 것이죠. 집단적으로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짓을 하는 것, 가짜로 신고를 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은 엄연히 실정법상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이렇게까지 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하는 그런 화법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워낙 횡설수설하는 거 알고 있는데 다시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씨 이렇게 말을 했죠.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 그 문바들이 하는 짓거리를 의사표시다. 그것도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 정말 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유권자인 국민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바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 집단입니다. 또 밖에서 봤을 때도 문바라고 하는 것은 집단입니다. 군중인 것이죠. 군중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또 아이디도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아이디 보고 국민이라고 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해놓고 그것을 국민의 뜻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배우십시오. 아무리 해도 학습이 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참 딱합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에게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담하게 생각해라 내가 그랬듯이 문재인 씨하고 기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정치인이고 공무원이고 기자는 언론기업의 직원입니다. 민간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기자는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그리고 표 받을 일도 없습니다. 유권자의 의사표시는 필요치 않은 것이죠. 물론 독자의 의사표시라면 모르겠는데 아이디가 무슨 눈이 있습니까? 워드나 치는 것이지. 물론 문재인 씨 당신도 이제 다시는 표 받을 일은 없겠죠. 다 끝났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기자하고 같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자는 유권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문바들의 그러한 폭행을 그것을 참아낼 이유는 없다. 그것쯤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이 문재인 씨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것이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말 뜻을 다 알아들었다 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결국 문재인 씨가 세상을 향해서 외친 것은 이렇게 되죠. 문바 얘네들 나 문재인이 키우는 개다. 나의 메뚜기 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은 그렇게 알아들은 것이죠. 문재인 씨가 이렇게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문바를 두둔하고 나서니까 일은 더 커진 겁니다. 점점 나빠진 것이죠.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이 문바를 키운다.
이것은 기정사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한국의 사회현상화했다. 이른바 문바 현상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문바 현상이 무엇인가? 앞에서 중국 홍위병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바라는 것이 문재인이 키우는 개, 문재인의 메뚜기 떼라고 해놓으니까 이것들이 내키는 대로 물어뜯고 세상에 해를 끼쳐도 아무도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문바에게 복종하고 있다. 문바의 눈치를 본다. 이것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고 국민들도 여러 사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언론은 이것을 가리켜서 웹더독 현상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웹더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개꼬리가 개를 흔든다. 그래서 주객 전도다.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물론 주객이 전도됐다 하면은 그 뜻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현상을 한번 보기로 합시다. 개가 만약에 물에 빠졌다 나온 개가 몸을 흔들면 꼬리가 흔들리죠. 개가 반가운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꼬리가 무슨 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개가 흔들린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그 추상적으로 주객 전도가 아니고 개 꼬리가 흔들리면은 거기에 따라 개가 흔들린다. 고장난 개가 맞죠. 이것이 다른 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아산 반찬가게 주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거지 같아요. 이것 때문에 화를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개이든지 그들이 우리는 문재인의 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다니든지 하여간 뭐 그런 주체인 문바 그들이 거지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해서 아산 반찬가게 주인을 물어뜯었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장사 아예 적게 해드려야 하나? 비루한 시장 안악내, 거지 같은 부모에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거지 같은 인생을 살 거다. 그러니까 부모까지 같이 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에게는 물 한 방울 튀긴 적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 호가호위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게다가 SNS에 그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퍼나르고 표적을 만들고 그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데 상호명, 위치 이런 것을 다 퍼날라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문바의 만행이다.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라면 법치국가라면
이런 해적 같은 자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문바를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니까 바로 며칠 사이에 문재인 씨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마 떠돌이 개가 아니고 그들의 개는 맞는 모양입니다. 문바라는 것들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것을 밝힌 것이죠. 2020년 2월 1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씨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이 사람 말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이상한 주문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공격받는 것이 안타깝다. 확실히 그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바에게 그 반찬가게 주인이 물어뜯긴 것은 그 사람 문제가 맞죠. 그 주인이 피를 철철 흘리든 아니면 물려서 죽든 그것은 그 사람 문제입니다. 문재인 씨는 아무 피해를 안 보는 것이죠. 문재인 씨 개가 물어뜯었는데 문재인 씨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러면은 법률상으로는 개 주인이 그 배상을 해야 하죠. 정도가 지나치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팔짱 끼고 거참 안 됐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자기 감상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짐은 안타까워하노라. 이렇게 하면 딱 맞다. 그 기분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 흔히 좀 못 배운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폼 잡으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할 자리에서 유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 유감이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은 큰 화를 당할 겁니다. 사과는 확실히 사과를 해야지 무슨 유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안타깝다. 이 말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식이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다. 이것을 한번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문재인 화법을 잘 알고 있을 때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인들, 이 한국에 상식이 있는 최소한 한국어를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 경우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반찬가게 주인이 문바들에게 그런 심한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 그러면 당연히 문바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5,100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국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마연에서는 문재인 씨의 그 화법을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의 개가 반찬가게 주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반찬가게 주인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반찬가게 주인 참 안 됐네. 걔한테 물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걔가 반찬가게 주인을 물었기 때문에 걔가 나쁘다. 문바가 나쁘다. 그래서 안 됐네. 안타깝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씨는 안타깝다. 물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이제부터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 둘이 뜻이 같지 않다. 바로 거기가 핵심인 겁니다. 이제 안타깝다.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그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문재인 씨가 그걸 보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국민이 이제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개가 나쁘냐? 문바가 나쁜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의 답이 우리가 이 풀이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문재인 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은 전혀 악의가 없었다. 아니 개가 인간을 물면 무조건 개가 나쁜 것이죠. 물리는 사람이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도대체 왜 이야기거리가 될까?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봅시다. 개에게 물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 개에게 도발하는, 충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앞에서 약을 올려서. 물론 제대로 훈련받은 개는 무조건 인간을 물지 않습니다. 인간을 무는 개는 대체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조건 100% 개주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를 충동하고 약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개를 공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재인 씨 말대로 악의는 없는 그런 경우에도 원래 인간을 무는 개 앞에 가까이 있다 보면 물리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개 앞에 서 있으면 물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씨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개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개 앞에 서 있던 사람 이야기만 하고 있죠. 문바가 나쁘다. 문바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물린 사람이 안타깝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 차원을 달리하는 의사소통이 꽉 막히는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이 물리는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우리가 개가 나쁜 짓 한 거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을 한 겁니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개 앞에 서 있었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의는 없었지만 개 앞에 서 있었어. 참 안타깝네. 이제 조금씩 그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게 무슨 계속 이야기가 겉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청와대 측에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그러면 문바에게 이제 좀 그렇게 너무 폭주하지 마라. 이렇게 자제하라고 요청을 한 것인가. 문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답입니다. 문재인 씨는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옴표 속에 들어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옴표 속에 있는 이야기 해봤자 외국어처럼 이해가 안 되는 소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뉴스를 직접 보면은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이제 막힘없이 풀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런 것이죠. 문재인 씨는 반찬가게 주인이 문바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는 입장이 돼서 안타깝다고 한 거다. 뒷말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씨는 문바들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다. 방금 질문이 그랬죠. 문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는 뜻이냐. 아니 문바에게는 입도 뻥끗 안 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 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의 개가 그 아산 반찬가게 주인을 물어뜯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개를 처분하든지 개의 목줄을 짧게 바짝 조여서 매겠다는 뜻이냐. 이제 이렇게 물은 셈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 말이 이제 그걸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문재인 씨 개한테 물렸다. 그렇죠. 일단 물렸지 않느냐. 그 개한테 물리면 아플 것이다. 그 반찬가게 주인이 개한테 물려서 아파하니까 문재인 씨가 안타깝다고 한 거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씨는 이런 것이죠. 짐은 안타까워 하노라. 그래놓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 아니 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뒤에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나쁜 것이 아닌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거지 같다는 표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게 문재인 씨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에 대한 것이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 브리핑 한 거는 문바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아리송해진다. 이것은 문재인 씨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이자들이 왕조시대의 왕실인 줄, 자기들이 그런 줄 완전히 환각에 빠져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풀이를 해봅시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거지 같다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말을 그런 것이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반찬가게 주인이 문재인 개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잘못한 것이다. 개 앞에 서 있는 것은 거지 같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거지 같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물릴 짓을 한 것이고 물론 악의는 없었다고 보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한 말이 그런 것이죠. 악의는 없었다. 그렇지만 문재인 씨에게 또는 누구에게 거지 같다고 한 것은 나쁜 짓이다. 문재인 씨 개 앞에 스스로 서버린 거다. 이러면 이제 그 반찬가게 주인이 나쁜 인간이 되죠. 그 해서는 안 된 말을 했고
무엄하게 그 문바들이 지적하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국 이런 것을 다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내보냄으로써 청와대가 다시 한번 아산 반찬가게 주인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공적으로. 그러면 문바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칭찬받았다. 우리 잘 문 거야. 우리 주인이 기뻐하셨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하고 문재인 씨의 말, 그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문재인 씨 개한테 물렸다. 그런데 물렸다는 것을 나중에 문재인 씨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물린 사람이 참 안타깝다. 악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스스로 물릴 짓을 했다. 매를 번 거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물려도 되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 문재인 자기 개는 우리 국민보다, 인간보다 위에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문재인 씨는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그 태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개는 원래 무는 짐승이다. 그러니 물릴 짓을 한 인간이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인간을 보니까 참 딱하다. 물론 악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물릴 짓 한 거다. 참 그 물릴 짓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 개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지. 개다운 짓을 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람 무는 개를 어떻게 좀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러니까 개 앞에 서 있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재인 씨의 그 존엄함,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무엄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감히 문재인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 심기를 거스를 수 있는, 지금 문바들이 요구하는 문재인 앞에 다 꿇어 엎드리는 그 천한 백성이 되어라 하는 그것을 어기면 개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정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사건, 개가 나쁜 거 맞죠?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씨가 제정신인가 제정신이 아닌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겠죠. 문재인 씨가 제정신이 아니다. 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는 그런 짓들, 그런 발언들이 제정신이 아닌데 뭘 따지겠습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브리핑을 하는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재인 씨는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있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제정신이어야 하겠죠. 그가 제정신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개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리가 없는데 문바가 너무나 잘못한 것을 알 텐데 어째서 개가 잘못한 것이라는 말을
못하는가? 나쁜 개를 나쁘다 하고 못하는 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의 꼬리가 흔드는 대로 몸이 흔들리는 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문바의 눈치를 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문바의 눈치를 본다.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버린 겁니다. 문재인 씨가 문바의 눈치를 본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꼬리가 바람에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는 개라니 딱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래서 문재인 씨가 지금 이 문바를 정리하지 못하면 다시는 문바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체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재인 씨는 문바에게 복종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재인 씨라면 공무 수행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이 인간을 무는 개를 처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씨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